LA시 공공장소에서는 노숙이 금지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자 텐트는 당장 철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3회 접종이 정규 투약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이 주장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이스라엘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부근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성매매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한 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붐은 일자리 증가가 급속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은 주지사 소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소환 투표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주지사 소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환 투표일은 오는 14일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인 웨스턴과 멜로즈길 부근의 성매매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과 관련 차량이 추격전을 펼치는 바람에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주변 인도에는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턴길 선상 베벌리와 멜로즈길 부근입니다. 이 지역에서 인신매매단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35 last night, 6th Street and Woolton Place. We had officers were in pursuit when the suspect's vehicle collided with two uninvolved vehicles. I'm not sure how many people were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경찰은 이 지역에서 성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인신매매단까지 설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웨스턴길 선상에서 밤새도록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동양성격의 건너편 쪽으로 해가지고 여자들 그냥 뭐 쫙 깔렸어요. 지금도. 새벽 어떤 때는 보통 애들이 새벽 한 6시, 7시까지도 있어요. 성매매 차량은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 버젓이 성매매를 일삼고 있습니다. Yeah, just their attire, what they wear, right? And there's usually like a car there. Those are, I think, indicative of like prostitution going on. To have more of a presence, especially during those times of night. 경찰의 일시적인 단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민들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속할 때는 이제 잡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폴리스들이 잡지는 않더라고. 한동안 잠잠했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고 홍명기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일부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홍 회장이 앞서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 사업들은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홍명기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 별세하기 직전까지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홍명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동안 관여해온 여러 사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했던 기념회관 건립 등 대규모 도산기념 사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추모식 끝나고 저희 그 이사회가 소집이 될 예정인데 지난 이사회 때 홍 회장님하고 같이 계획했던 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더구나 여러 한인단체가 참여한 흥사단 본부 지키기 운동도 고 홍명기 회장이 구심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단체 간의 협력은 물론 역량 있는 한인 인사들이 나와 홍 회장의 유지를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 회장님이 하셨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모시는 작업을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홍 회장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러분이 또 어떤 같은 가치를 공감하시고 또 참여하시겠다는. 어제 저녁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고 홍명기 회장의 장례 예배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큰 별이었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시내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자 텐트 철거는 일정 기간 권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공공장소 접근은 오늘부터 당장 차단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노숙자 인도 텐트 설치 금지안,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은 공립학교나 공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는 노숙자 텐트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숙자 쉘터 근처에도 텐트 설치가 금지되며 다리 아래나 고속도로 입구, 건물 입구 등에 설치된 텐트도 모두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모든 텐트가 철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정확히 어느 지역은 텐트 설치를 허가하고 또 금지할지, 또 철거 이후 노숙자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세 조항이 정해지는 데까지는 앞으로 최소 2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뉴리 마티네즈 시의장과 에릭 가세티 시장, 그리고 LA 경찰국은 오늘 합동 입장문을 통해 노숙자들의 주거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우선 미국 장애복지법을 위반하는 노숙자 텐트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3회 실시를 정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신 권위자인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3회 접종이 백신 효능을 더 오래 지속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하겠습니다.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인 파우치 박사가 앞으로는 백신의 3회 투약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미 3회차 추가 접종을 시행 중인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 추가 접종이 백신의 효능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If it is durable, then you're going to have very likely a 3-dose regimen being the routine regimen. 다만 3차 백신 접종의 정규화는 식품의약국 FDA가 결정하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determination whether something is now constitute fully vaccinated, I will leave that up to the FDA.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FDA의 수장들이 3차 추가 접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백악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경우 추가 접종의 안정성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모더나의 경우 추가 접종을 할 때 1, 2차 때와 같은 분량을 유지할지 아니면 양을 반으로 줄일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 20일부터 백신을 맞은 지 8개월이 지난 일반인을 대상으로 3차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백악관은 아직 이들 보건당국 수장의 건의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전 세계 39개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뮤 변이 바이러스. 현재는 관심 변이지만 언제라도 우려 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염력 정도나 백신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첫 뮤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3건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지역 발생 건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뮤 변이 감염자 3명은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에서 각각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에 입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뮤 변이 점유율이 0.1%에 불과하지만 39개국에서 퍼져 있고 특히 발원국 콜롬비아에선 점유율이 39%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연구팀의 뮤 변이 분석 논문입니다. 주황색의 뮤 변이가 여러 도시에서 2-3달 만에 급증했습니다. 이 논문을 토대로 국내 바이러스 전문가 분석 결과 뮤는 3차 유행을 주도했던 알파와 남아공 변이로 알려진 베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파력이 알파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델타보다는 낮기 때문에 델타 우세 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긴 어려울 걸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가장 큰 베타 변이의 특성이 있다는 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감마의 4가지 변이 중에서는 그 베타 변이주가 백신에 대한 저항성이 제일 조금 더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 뮤변이 사망자 7명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뮤변이가 적은 사람을 감염시켜도 치명률이 높을 수 있어서 방역당국의 면밀한 관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가 급속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이퍼링 실시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고용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일자리는 23만 5천 개에 그쳤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73만 3천 개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96만 개와 105만 개가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고용 둔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급격한 고용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연방준비제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일정을 늦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급상승과 6월, 7월 일자리 증가에 자신감을 얻어 올해안 테이퍼링 계획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부진한 고용 실적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가 여는 창업과 무역 스쿨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특히 한인 2세들이 많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개최됩니다. 코로나로 무역이 힘든 상황에서 창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창업 경제와 네트워킹 그리고 브랜드 진출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강연이 진행될 방침입니다. 전 세계 68개국에 140여 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노하우와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참석자는 스타트업 컨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등 3만 달러와 2등 2만 달러 등 총 5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LA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오는 10일부터 개최하는 이번 스쿨은 예약을 통해 2박 3일간 열립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주지사 소환투표에서 10명 중에 6명 정도의 유권자들은 소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백신 반대론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소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앞서고 있는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레리 엘더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주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북부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한 아파트 지하층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일대에 뿌린 비는 1320억 리터로 올림픽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But we did not know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물에 잠긴 도심에선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There is only sadness and it's just overwhelming. 이처럼 인명 피해가 컸던 건 침수된 아파트 지하층의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퀸스와 브루클린 등지 아파트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불법 개조한 지하층이 문제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물이 제 종아리 높이까지 차서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는 물이 제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하실 같은 경우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이 지하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입구까지 막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All of this was underwater, and also when you do get emergency vehicles come through or anybody driving, it just sends a huge wave.
물에 잠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허리케인 위력이 강해지면서 육지에 상륙한 뒤에도 힘을 잃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비상사태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한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애플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부 앱의 개별 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자체 웹사이트로만 결제를 받습니다. 인앱 결제를 하면 애플에 내야 하는 30%의 수수료를 피하려고 앱스토어에서 철수했기 때문인데 이용자가 알아서 해당 서비스 웹사이트에 찾아가 앱을 깔고 결제해야 했습니다. 애플이 이런 일부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음악, 비디오, 책과 같은 컨텐츠를 구독형으로 서비스하는 앱에 한정했습니다. 일본 반독점 당국과의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내년 초부터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애플은 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등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의 독과점 시장 지배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만드는 등 규제가 본격화되는 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허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새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나서 금지법 입법을 촉발했던 구글은 법 통과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신설 법안을 회피하는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할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 논란이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율도 이뤄져야 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내일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태권도의 날입니다. 부에나파크 소스몰에서는 태권도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회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렌트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습니다. 한인회는 미겔 산티아고 하원 의원과 함께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렌트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울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부에나파크 소스몰에서 태권도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원들의 태권도의 날 선포와 결의안 전달, 국기원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진단시약 전문업체인 액세스바이오가 최근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케어스타트 홈 테스트 키트는 면봉으로 코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승인을 받은 제품은 처방전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비시민권자들을 위한 웹 예약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ICE는 이민 절차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효율적으로 방문자를 받기 위해 기존 전화가 아닌 웹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버클리시가 일부 실내 비즈니스와 대형 실내 행사에서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버클리시는 오는 10일부터 실내 식당과 바, 클럽, 오락시설, 그리고 헬스장 등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취재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전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임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터라 스가 총리의 발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対策と選挙活動、莫大なエネルギーがこれ必要で選択すべきである。 집권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총리에 이어 집권한 지 불과 1년 만에 퇴임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 정권은 코로나 늑장 대응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는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며 반등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스가 체제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졌고 배척하려는 움직임까지 강해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의 불출마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고노 행정개혁상이 출마 의향을 굳혔고 이시바 전 간사장의 행보도 변수입니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을 총선을 치르게 돼 집권 자민당의 앞길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퇴출을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외향이 여성스러운 남성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이징입니다. 진열대에 있는 상품의 포장이 여기저기 뜯겨나갔습니다. 한 아이돌 선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로 자신이 지지하는 연습생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 QR코드만 몰래 떼간 겁니다. 표를 몰아주기 위해 해당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팬들도 있습니다. 少喝几杯奶茶这种。追星开始算到追星结束都差不多是有几万块吧。 일부 빗나간 팬덤이 문제로 지적되자 중국의 방송 규제 기관인 광전총국은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에 퇴출령을 내렸습니다. 연예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과 자녀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화장을 하는 등 외양과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 연예인의 방송 출연도 금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에 위협이 된다거나 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게 퇴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일부 연예인들은 자정선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始终坚持把社会效益作为第一标准，绝不急功近利、粗制滥造，绝不掉入欲望的陷阱，成为市场的奴隶。 중국 당국이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을 당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건데 연예 산업을 이념 통제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네, 20조 원이나 되는 펀드 운영 책임자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물론 금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25년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 등으로 20조 원을 만들어 디지털, 친환경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 펀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으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설립한 합자회사와 산업은행 등이 지분을 가진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합니다. 이 회사가 오는 16일 주총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황현선 씨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최근 주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황 전 행정관은 뉴딜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 2본부장을 맡을 걸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0조 펀드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투자 운용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경제라든지 전체적인 시각을 잘 알고 있어야만 투자를 결정하고 그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건데 정치적인 논리로 완전히 이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기획조정국장과 19대 대선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팀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을 뿐 금융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2019년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됐을 때도 낙하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며 전직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업한 사안에 대해 낙하산이란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선임되고 전직 의원이나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국책은행 감사나 비상임 인사 자리를 꿰차는 등 금융공기업의 해묵은 낙하산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첫 번째 투표 결과가 내일 공개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이낙연 후보는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이어 현장 투표가 진행되고 이를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합산해 그날 바로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 성적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 득표를,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은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무료 변론 의혹을 둘러싼 2차 명락대전도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흑색 선전을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되물었습니다.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흑색 선전 같습니다. 서른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리스크가 많은 후보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수임료 내역 공개와 해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민주당이 리스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락대전이 민주당 경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네거티브 싸움에 다른 후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5시간 가까운 경론을 벌였지만 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팽팽해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짓자고. 찬반 간극이 그만큼 큽니다. 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분들이 이 경선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역선택은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 후보를 위한 룰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당 지지층의 역선택은 실제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역선택이 작동하려면 작전 세력을 동원해 거짓 응답을 하게 해야 하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응답을 할까요? 계량적으로 측정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근 역선택 논란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선택을 호기심 삼아서 할 사람도 생기면서 거짓 진술을 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일마저도 조장하는 셈이 됩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경우 과거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내일 다시 모여 역선택 조항 도입 여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은가요? LA 국제공항은 지난해보다 2배 더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일찍 공항에 도착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런 와중에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관심 변이 바이러스인 뮤 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발견돼 현재까지 16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받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